네. 오늘 중등부 입시 설명회, 오늘 초등부랑 중등부가 동시에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중등부 어머님들이 조금 숫자에서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등부 어머님들이 아직 지금 한 10분 정도가 못 오셨는데 중등부 어머님들은 이제 오늘 초등부에서 하시고 초등부 어머님들은 40분 정도 일정을 하셔서 초등부 어머님들은 이제 3층에서 지금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1부 연사를 맡은 안영석 운영본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1부를 오늘 어머니들 아이들이 보통 학원에 오면은 얼마 정도 있어요? 학원에? 2시간 반. 그죠? 2시간. 오늘 이제 어머님들이 한번 겪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좋은 수업 태도로 같이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1부를 맡을 거고 1부는 제가 딱 40분에 딱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시 45분쯤에 오늘 5분 뒤에 시작했으니까 1시 45분에 제가 딱 맞출 거고 이제 중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원장님과 제가 스위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올라오셔서 저희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예정인데 오늘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운영본부장이고 저는 거의 교육의 거의 경험이 예전에 어머님들 그 영어마을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영어마을들이 좀 많았는데 그 영어마을들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 저기 학원가로 이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벌써 여기 온 지가 이제 한 6년 차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 뵙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무슨 학원일까요, 어머님? 자, YNS는 무슨 뜻일까요? 열정 앤 신념이에요. 열정 앤 신념 보통 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예전에는 저희 본원이 목동에 있거든요. 목동에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중등부 세미나인데. 아이고. 중등부. 네. 어서 앉으세요. 네. 네. 저희가 옛날에는 목동관이 저희가 이제 목동은 2005년도에 개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21년째 운영 중이고 평촌관은 2013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13년째 운영 중인데 목동관 주소가 양천구 신월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양천구 앤 신월동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YNS는 You Never Stop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멈추지 않고 아이들 이제 입시를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 YNS라고 하는 저희 학원은 무슨 학원일까? 지금 제가 여기 그냥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왔는데 딱 보셔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입시 학원입니다. 그렇죠? 입시 학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미션이 있는 그런 학원이고 2026년 YNS 열정과 신념의 미션은 메타인지 학습과 개별 맞춤을 통해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을 저희가 이번에 슬로건으로 했고 YNS에서 영어는 100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NS 열정과 신념은 입시를 넘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의 완성을 돕는 따뜻한 영어 멘토가 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더불어 진로 코칭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 입시 성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꿈을 달성시켜줄 수 있는 실적 중심 이기는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장착된 목동 평촌 대표 상위권 코칭형 학원이 되겠습니다가 저희가 천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미나는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부를 할 거고 저희가 좀 잠깐 멀리 갔다가 중등부니까 조금 입시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멀리 갔다가 근데 이제 입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 다루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3-4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끌면 어머니 좀 피곤하시고 또 아직은 과독입니다. 아직은 과독이라서 지금 현재 이제 2028 대입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2025 내신 5등급제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수능도 그렇고 지금 내신도 그렇고 지금 다 과독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대학교에 입시를 볼 나이가 되면 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기조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런 형태로 지금 잡혀져서 가고 있으니 이런 거를 대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왜 우리가 2부 때 이제 원장님이 설명할 우리가 왜 샤인 프로그램, 샤인 시스템을 2026년도에 만들고 어머님들께 소개를 드릴 것인가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멀리 가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입시 트렌드들을 조금 살펴볼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잘 다룰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2028 수능과 2025 내신에 대해서 잠깐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2023년 10월 9일 날 교육부에서 배포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2028 수능 국수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하겠다. 그러니까 통합수능 보겠다.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학업 포기를 내무는 내신 9등급제. 왜 학업 포기를 내몰죠?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 보면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자퇴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학업 포기를 내모는 내신 9등급제를 2025년부터는 5등급 체계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배포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통합수능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권 카르텔 근절하겠다. 이거는 이제 조금 어머님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3번째죠.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시키겠다. 그리고 4번째 교사의 평가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것도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2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입시 전략 핵심 키워드 2가지입니다. 2028 수능 국수탐 선택 과목 없이 통합 평가하겠다. 자, 이 키워드만 들었을 때 어머님들 아이들이 예전에 수능을 봤던 아이들과 달라지는 것들은 어느 것이시죠? 뭐가 여기서 핵심이 될까요? 저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통합으로 본다는 말이 뭐가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뭐냐면,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옛날에는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성적이 똑같아도요, 실력이 똑같아도, 얘네가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했어요. 어떤 애가 이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고 어떤 아이는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얘네들이 대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유불리가 있었는데 선택의 유불리를 없앴다. 요거고요. 오늘 조금 다룰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건 이제 왜냐면 2025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 내신이 9등급제였다가 5등급제로 바뀌는 거가 도대체 무슨 영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5등급 체제에 먼저 가면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를 선진화한 5등급제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는데 그러니까 절대평가처럼 보이지만 절대평가의 등급이 나가 있지만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어서오세요.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상대평가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급이 9개로 쪼개져 있던 거를 5개로 통합시켰다, 개편시켰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뭐가요? 이렇게 되면 자, 예전에는 1등급이 몇 프로였어요, 어머니? 4%. 그죠? 우리 의대를 요즘에 의대가 이제 많이 가니까 아이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최상위권인 아이들과 2% 끝자락, 이 2% 끝자락이면 저희가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볼 때는 숭실대 정도 됩니다. 숭실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의 정도의 등급이 함께 묶여서 몇 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그죠? 그러면 숭실대 갈 아이와 의대를 갈 아이의 성적이 같은 등급으로 묶여버리죠. 그죠? 일단. 자, 그 다음에 2등급으로 어디까지 묶이냐면 요 4% 요 하위 정도로 묶이는데 요게 이제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충남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등급이에요. 요 정도가 되면. 이제 충남권에 이제 국립대 갈 수 있는 그런 등급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숭실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이랑 숭실대도 서울 15개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갈 수 있는 아이와 지방의 직업국대학교로 갈 수 있는 아이가 같이 묶여서 같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요. 뒤에는 더 지금 아직은 중학교니까 여기만 보시죠? 이쪽은 아직 안 보시잖아요. 아니 이쪽은 기대를 안 하시잖아요. 여기만 보실 거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묶여서 같이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러면 공평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오케이. 자,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적표도 변화가 있어요. 일단 뭐 4가지인데 4가지를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표준 편차를 갖다가 제공을 했어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표준 편차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표준 편차를 제공한다는 건 대학교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표준 편차는 뭐냐면 90점이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90점 평균에 아이들이 쫙 몰려있는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가 낮아져요. 애들이 쫙 몰려있으면. 그래서 90.1, 90.0003, 90.0005 이래가지고 그걸로 등수가 막 나눠져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예요? 못하는 학교예요?
잘하는 학교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낮다는 말은 뭐예요? 이 아이의 학교가 좋은 학교다. 특목이나 자사고나 그 중에 상위 자사고나 이게 좋은 학교다. 근데 표준 편차가 넓다. 지금 여기 20, 21 이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값을 놓고 아이들이 분포가 착 산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예요, 못하는 학교예요? 못하는 학교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학교가 제공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러면 더 불공평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는 엄청 빡센 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2등급을 맞았는데 저기 지방에 있는 되게 널널한 학교 가서 2등급 맞은 애랑 결과적으로 등급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정할 때 뭐를 갖다가 주게끔 돼 있냐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하게끔 되어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 성적표로 얘의 석차 등급을 내면 내신이 얘가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을 내면. 근데 요 바뀐 걸로 석차 등급의 평균을 내면 1.1로 해서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가요.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교육부가 학교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냐면 지금 교육부는 대학의 뭐의 의미를 파악하라고요?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예전처럼 성적표만 보고 이 아이의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등급이 9개로 나눠져 있고 표준 편차도 제공되고 하는 성적표를 보다가 이제는 5등급으로 아이들이 이제 쫙 모이면서 쭉 개편되면서 걔네들의 점수를 갖다가 따져봐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면서 그래서 평가 정보를 제공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수행평가의 영역명은 뭐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아까 말한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갖다가 제공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학교는 요걸 토대로 해서 무엇을 알아볼 수 있냐면 자, 일단 1점대 내신이 매우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1.8 나오던 게 바뀐 걸로 보면 1.2로 전형이 되기 때문에 1점대 내신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밀하게 분포되는데 대학이 이를 변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어느 고교가 우수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이런 컨설팅이 많아요. 근데 여기 쳐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IDA라든지 유니브라든지 입시 정보를 하는 그 채널들이 엄청 많거든요. 들어보세요. 근데 일단 어머님들 혹하게 만드는 그런 설명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디 출신이라는 분이 컨설팅 학원 차렸는데 그분은 본인인가라고 하는 학교만 가야 하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글자가 숫자를 뒤집는다고 무조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가서 자기에게 연간 관리 받으면 잘 간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한 거랑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댓글 달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적으로는 이제는 5등급제로 편제되면서 조금 불공평해지고 좀 알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글자, 이 생기부, 이 적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 글자를 갖다가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좋은 학교를 간다. 과연 그럴까? 대한민국 교육부가 그렇게 멍청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요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글자보다 원하는 수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일단은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대입 전용 자료에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갖다가 넣게 돼 있어요. 자, 어머님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분할 점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 분할 점수라는 게 있고 추정 분할 점수라는 게 있어요. 고정 분할 점수는 뭐냐면 중학교 내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90점 딱 넘으면 다 A, 80점 넘으면 B, 70점 넘으면 C 이렇게 주는 거를 고정 분할 점수라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성적표 보시면 평균이 67이래요. 60이래요. 고등학교 영어 평균이. 그러면은 그거 아이들 전부 다 그러면 C, D 이렇게 뭐 E 이렇게 줘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추정 분할 점수라고 하는 것들이 기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 분할 점수는 뭐냐면 평균이 한 60몇 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얘가 70점에서 만약에 78점, 뭐 77점 이렇게 맞으면 A야. 만약에 얘가 한 예를 들어 69점 이렇게 맞으면 한 B야.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그 등급에 따라 성취도 따라서 분할 점수를 갖다가 적게끔 하는 게 추정 분할 점수예요. 근데 이게 기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뭐가 되냐면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서 만든 거예요. 민간. IDA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든 민간에서 만든 그 아이의 추정 점수를 갖다가 내면 그 학교에 대한 성적 지금 보면은 A가 61.4%, B가 31.7%, C는 0.6%, 0.3%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분할 점수를 갖다가 학교 알림에 보면은 여기 학교 공지사항이나 중간기말과 성적표 보면 넣게 돼 있어요. 이 비율은 학교 알림에서 볼 수 있고 분할 점수는 학교 공지사항이나 중간기말 성적표 하단부에 기입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에 중간값과 비율 누적값들을 갖다가 같이 계산을 하면 이 아이 학교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계산할 수 있는 걸 대학교가 계산을 못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표준 편차를 못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가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그냥 딱 숫자가 명시돼서 제공됐는데 이제는 대학교가 그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갖다가 보고 분포 점수를 보고 이 아이의 학교에 대한 등급을 갖다가 매길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 11.44구면은 갑방고예요, 갑방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등학교 중에서도 일반고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학교예요. 그럼 여기에 이거를 넣었을 때 표준화 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 내신이 1.8 정도 나오거든요. 1.8. 1.8이면 의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정보에 대한 것들을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동일한 절대 점수라도 학교 난이도를 보정해 해석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고등학교를 보통 5개로 나누잖아요. 최상위 특목자사고, 특목자사고, 하위 특목자사고, 상위 일반고, 평반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5개 중에서 이 학교가 지금 이 아이, 우리 지원하는 이 아이가 어느 학교에 속해져 있는지를 대충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이 된다. 그러니까 특목자사고가 왜 아직까지 계속 열풍이에요? 거기 가도 여전히 유리하다. 여전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점수라도요. 지금 제가 수학 100점을 넣었어요. 수학 100점을 넣어도 여기 A고, B고, C고, 그다음에 D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100점이에요. A, B, C, D에 100점 맞은 애라고 할지라도 추정 분할 점수가 제공이 되고 성취도별 비율이 제공이 되면 이 아이의 학교에 대한 표준 편차와 그다음 여기 표준 편차가 8.3 엄청 높은 학교예요. 공부 엄청 잘하는 학교. 표준 편차 12.6 그 일반고 중에서는 그래도 평균보다 조금 잘하고요. 17.2 그냥 일반고예요. 일반고고 여기는 13.3 일반고 중에서 약간 상위에 있는 학교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의 상위 분포도가 똑같은 100점인데 얘는 1.5, 얘는 2.7, 얘는 5.5. 그러니까 얘는 못 가는 거예요. 5.5구면은 못 가요. 얘는 대학. 4.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이의 똑같은 100점인데 요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 중요하죠. 생기부 여전히 글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글자로만 희망대학 합격할 수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네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학업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학업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학업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재학생들한테 그리고 유리한 체계로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첫 번째 망쳤다고 자퇴할 필요 없다고요. 자퇴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꾸준히 자신의 원점수와 학업 역량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기회는 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넣어놨는데 왜냐하면 재수생보다 재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대평가로 5개 과목을 더 추가됐기 때문에 얘의 학업 역량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기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특목자사고 상위 일반고라고 해서 절대 내신 점수만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의 그 표준 편차나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높은 일반고도 원점수가 높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원점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신이 특별히 어려운 학교인 환경에서 일어난 승시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오히려 강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려운 학교, 그러니까 내신이 쉬운 학교만 보내려고 하실 필요 없다. 표준 편차가 빠진 것은 외형적 변화일 뿐 평가 본질은 대학교는 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그 말과 똑같은 건데 고등학교 때 1학기 때 성적 안 나왔다고 자퇴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으로 대학교들이 전형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 2028년도는 졸업생을 지원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졸업 예정자만 학생부만 넣을 수 있게끔 아예 넣어놨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내가 절대평가를 받는 과목이든 상대평가를 받는 과목이든 꾸준하게 아이가 성적을 계속해서 올리고 학업 역량을 늘려나가면 훨씬 재학생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교과종합평가를 30% 추가했고 학생부도 정성평가를 330% 이제 추가했기 때문에 재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건 넣어놓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무 기니까. 요약하자면 내신 성적이 점차 좋아지고 학교 생활도 성실히 임하며 모의고사 성적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아이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로를 정하고 희망 대학과 학과에 맞춰 필수 이수 과목을 선택해 높은 성취도를 유지하며 논리적 사고력과 개념 이해력을 바탕으로 면접까지 준비된다면 전반적인 입시 과정에 좋은 수월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시험에서 한두 과목에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성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요즘 입시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과 경쟁이 참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아요 35개. 이것도 너무 기니까 누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다 잘해야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학교 성적도 수능도 비교과 활동도 거기에 진로까지 정해서 맞춤 활동을 하라니요. 이런 환경이 지금 시대의 흐름과 너무 맞지 않네요. 어이들 너무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통합 수능을 보는 것은 찬성이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과목 선택의 유불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아까 말했죠. 의대 갈 수 있는 애랑 숭실대 가는 애가 한 등급. 숭실대 가는 애랑 충남 직업국 갈 수 있는 애가 한 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공평하잖아, 이거는. 어머님들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이랑 저기 직업국 갈 아이가 같은 등급으로 평가받아서 내 아이가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대학교에서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옛날 성적표만 보고 뽑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아이가 받은 성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학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통합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가볍게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고 또는 불리하고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다 본다. 그러니까 애들이 두루두루 잘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 두 가지의 교육 트렌드를 압축하면 결과적으로 두루두루 아이들은 왜 공통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과목만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대학교를 더 잘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두루두루 잘해야 되고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평가가 예전에는 3학년은 그렇게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내신이 언제까지 아이들이 상대평가가 적용이 되냐면 고3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더 길게 봐야 돼요. 예전에 고3들이 학원 다니면 이상했거든요. 내신 따려고 하면. 근데 요즘에는 고3들도 학원 와갖고 내신 공부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길어졌어요. 거기다가 전공법으로 이제 아이들이 뭐 하나만 특출해서 잘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전형을 믹스해서 가야 되니까 전공 다 잘해야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교육 트렌드로 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이미 작년도 수능도 그리고 올해 지금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 정시 두루두루 공통 수능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다. 두루두루 다 잘 봐야 된다. 아이들이. 두 번째 내신 관리, 고교학점제와 교과서 개편,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2 고교학점제를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고1, 고2, 고2, 3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시기가 고3까지 5등급 상대평가가 실시된다. 그러니까 길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자 대학은 첫날만 딱 잘하고 반짝하고
뒷부분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애를 원할까요? 처음에는 조금 못 봤더라도 점점 자신의 학업 역량을 높이는 애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 2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니까 애들이 굉장히 마음이 급했는데 이제는 고3 때까지 1년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대학교들이 절대평가 과목이든 상대평가 과목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원점수가 높은 것을 취하는 입시 전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평가 과목이다 할지라도 조금 더 노력해서 성적을 계속해서 올려가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신은 수시는 길게 보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전형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믹스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베리타스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인데 내신 5등급제와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이 반영된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이 골장인 2028 대입 개편을 앞두고 대학 역시 입학 전형 개편을 앞두고 있다. 대학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변별력 확보와 교육 과정 연계인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행정에서 내신 5등급제 시행과 수능의 심화 수학 제외로 인해 변별력을 많이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수시 학종에 수능 최저를 도입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수시랑 정시 다 보겠다는 거예요. 수시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시랑 그러니까 교과랑 학종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정시 수능 전형에 학생부 정성평가, 정시와 수시 다 보겠다는 거죠. 수시와 정시 전반의 대학별 교사의 면접을 확대하겠다. 면접 확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루두루 길게 전공법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뭐 하나만 잘한다고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 트렌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어느 입시 설명회 갔더니 어차피 내신 잘 따는 학교 보내면 되고요. 저희가 컨설팅 해주는 대로 학생부 잘 적으면 애 대학부터 안 돼. 기초 자체를 모래 위에 써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 아까 말한 네 글자 학, 업, 영, 양을 키우는 데에 중학교 때부터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따가 원장님이 또 잠깐 다루실 것 같아갖고 이건 좀 넘어가고, 상위권 학생들은 그러니까 교과 등급, 교과 세트, 수능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되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익숙해진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거에 대한 것들을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는 엄청 많이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중학교 우등생이 고등학교 가면 왜 열등생이 되냐면 초등, 중등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법이 달라요. 그리고 중등은 암기만 하면 돼요. 범위를 딱 정해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딱 범위 정해서 범위만 달달달달 한 달 학원 가가지고 외우고 그 관련된 문제 이그젠포를 뽑아갖고 막 풀고 막 그러면은 잘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러거든요. 수능형 문제가 나기 때문에 사고력 시험에 대한 EM이 준비가 부재돼 있어요, 아이들이. 왜? 자기가 해보니까 그냥 달달달 외워도 90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온 아이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의 부재, 무계획, 플랜을 안 쓰면 안 돼요. 내신 몰입, 그다음에 암기형, 일관형으로 공부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실패합니다. 근거를 보여드리면 귀인중학교 2학년의 학업 성취도율을 보면 지금 평균은 86.3점이고 지금 A 등급이 영원히 60.4%예요. 그러니까 귀인중이 나름대로 우리 평촌 지역에서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어려운 학교도 아이들 10명 줄 세우면 6명까지는 다 90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 90점 맞았어. 언니, 오랜만이야. 우리 요즘 90점. 얘도 90점, 쟤도 90점, 얘도 90점이에요. 오히려 90점을 안 맞으면 조금 큰 걱정을 해야 되긴 한데, 자, 지금 어머님들 중등도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아이들 실제로 내신 봤을 거 아니에요. A 등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렵지가 않거든요. B 등급까지 합치면 73.9%예요. 80점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이 7명이에요. 7명.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A 등급 비율이 많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 분할 점수라니까요. 중학교는. 그러니까 중학교는 딱 그 점수만 넘으면 다 이걸 A를 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가 문제를 갖다가 조절하지 않아요. 난이도.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평촌고등학교.
평균 몇 점으로 딱 떨어졌어요? 64.6점. 그죠? A 등급 몇 프로로 확 줄어요? 12.7%로 줄었죠. 그러면 나머지 아까 60% 됐던 애들 다 어디로 갔어요? 이 동안고 평균 59.4점. 이건 표준 편차고 A 등급 0.3%. 한 명도 못 받았어요. A 등급. 다 어디 가있어요? 여기 있네. 2학기 때 좀 나아졌네. 애들이 이제 피 보고 나서 3.4%. 얘네들 아예 포기한 애들이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 성적은 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특목고를 왜 보느냐면, 자, 특목고 그냥 제가 이거는 특목고 넣어놨어요. 안양에도 참고로 보시라고. 자, 얘네들 표준편차 아까 보세요. 20.1이죠. 표준편차 평촌고. 표준편차 17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반고 치고는 그냥 일반고라고 보면 돼요. 일반고의 정도 수준인데 표준편차가 몇 점이에요? 3.7. 그러니까 93.3에 평균 93.3에 애들이 쫙 몰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93.2, 93.3 이걸로 막 애들이 막 등수가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CDE 보세요. 몇 프로? 없어요. 없어. CDE 맞은 애가 없어요. 안양에 못 다녀. 그러니까 어머님이 대학교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구 뽑을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학교 등의 등급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영열외대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동안고랑 제가 안양고 비교해 놓은 건데 표준 편차 차이, 평균 차이, 등급 받은 거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얘는 A 등급이 85.5%가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등급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환경에서 계속 공부한 애들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계속 공부한 애들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목 준비도 같이 특목을 안 보내더라도 그 특목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 하는 거죠. 네. 중등 내신은 그냥 이 정도의 문항이 나와요. 어휘 영영풀이나 문법 유형이나 아니면 영작이나 구문이나 구문의 심이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많고 그다음에 객관식과 주관식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시간 압박에다가 지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사고력 부피하고 문해력 부피하고 밑줄집 문장이나 어휘파악 묻는 문제, 변형과 유의력, 그다음에 문장의 변형과 빈칸 문장 변형, 선택지 어휘 난이도 상향,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성적에 영향을 주는 서술형이 등장하면서 물론 중학교도 지금 서술형들이 이제 만들게 하는데 근데 배열과 적는 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내신만 잘 맞으면 돼. 그럼 저희 학원보다 내신 달달달달 외우기 하고 막 그런 학원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중학교에서만 90점을 받는 게 아니고 얘가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좋은 건 문제를 수능형으로 내는 중학교로 진학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미 중학교 다 진학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죠? 지금 다시 학교는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수능형 중학교가 아닌 수능 중학교를 선택할 수 없으면 뭐냐면 만약 학교가 그 역할을 못하면 반드시 학원은 대입 중심, 수능 중심, 스키마 중심 학원을 보내야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학교 뭐 얘 성적도 좋은데 왜 우리 아이는 그 본인네 학원에서 왜 기초반이에요? 수능형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달달 외워갖고 시험 보는 건 성적 90점 나올지 모르지만 모의고사라든지 수능형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아이는 지금 등급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중등부 20시 정략은 학종형으로 준비해라. 고교학습 찐 학종 강화가 되니까 이제 학종형으로 준비하면서 정시형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종형으로 준비하는 말은 진로도 준비해야 되고 이거 이따가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2부에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면서 동시에 학업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학년도 3월 새학기 입학설명회 YNS 프로그램 샤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인, 이거 앞글자들을 짠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S는 스터디 헤빗, 학습 습관이 장착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벼락치기 형식으로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성적은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학습 습관을 장착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장착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 뭐 어머님들이 이제 조금 저보다는 연배식일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이 인터넷 사용하고 온라인 사용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안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써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24시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인터랙션 그리고 입시 로드맵을 짤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학업 경력만 피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학종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센셜 학업의 본질인 것들을 학업 영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반 학습의 위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 2부 때 저희 원장님께서 오셔갖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1부 어때? 압축적으로 잘 들으셨어요? 네. 짧고 좋죠? 네. 그러니까 짧고 좋은데 핵심을 말하자면 뭐예요? 자, 3가지. 두루두루. 2번째, 길게. 3번째, 전공법. 3가지 전공법. 이 3가지를 우리 아이가 언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훈련시켜야 된다. 이제는. 네. 한숨이 나오시는데 그 3가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편차를 아이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서 저희 샤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거 잘 들으시고 또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부 연사님 올라오실 테니까 2부 연사님과 함께 YNS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적어 놓으셨다고 여쭤보시고 중학교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시키는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랑 이제 스위치 하면서 올라오실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